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리포트입니다. 월요일 어떻게 보내셨나요? 헬요일이라고도 하는데 즐겁게 좀 보내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정치 논평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당 불참 외통위 회의, 양금덕 할머니 대통령 옷 벗으라 하고 싶다. 여당이 불참을 하는 바람에 이제 외통위가 1시간가량 지연이 됐는데, 국민의힘 소속 외통위원들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라면서 이제 거부를 했기 때문이죠. 결국에 민주당 무소속 의원들만 참석을 한 가운데 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대통령의 정상 외교는 국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한 정당성에 근거하여 국익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 회의는 불가피하고 더 이상 차일로 미룰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라면서 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이 얘기를 했고요. 참고인으로 직접 회의에 출석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제3자가 변제하는 배상금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받지 않겠다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을 했습니다. 이 양금덕 할머니 외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너무나 지금 가슴 아픈 일이고, 이 정부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정말 어느 나라 정부인지 알 수 없는 이런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죠. 양금덕 할머니, 이 정부가 모자란 정부요. 대통령은 옷 벗으라고 하고 싶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3자 변제안을 핵심으로 하는 일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 대일 굴욕 외교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시민단체들, 시민사회, 그리고 야당, 피해자들까지 이렇게 나서서 정부의 이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강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고 안하무인으로 행동을 하니 참 큰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 역술인 천공 의혹 CCTV 확인 작업 등 다각적 수사 중. 언제까지 다각적 수사만 하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서울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관 CCTV를 확인하는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지금 몇 달째입니까? 벌써 뭔가 나왔어야죠. CCTV 확인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CCTV 영상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영상이 만약 있다면 천공이 등장하는지 등을 모두 확인 중이다. 과연 야당과 관련된 일이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시간을 질질 끌까요? 그리고 천공 소환과 관련해서 본인에게 계속 연락 중이지만 접촉이 원활하지 않다. 정말 말인지 당나귀인지 알 수가 없죠. 포렌식 결과 영상에 천공이 등장하지 않아도 중요한 참고인이기 때문에 경찰에 출석해 진술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 누구는 의혹만 갖고 구속 영장까지 발부를 해서 망신을 주고, 누구는 지금 CCTV조차 제대로 찾으려는 그런 노력을 잘 안 하는 모습, 이렇게 좀 미적지근한 모습, 참 편향적인 수사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 사법부도 이제 좀 믿지 못할 판에 경찰이라도 좀 믿음직스러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참 여러모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기현 대통령 당대표 정기회동을 건의할 것이다. 또 어떤 아부를 떨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 정기적 회동을 건의하겠다. 정기적으로 업무를 보고하겠다, 그거죠. 지금 결국에는 집권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하수인이 된 듯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대통령과 오늘 만찬에서 어떤 점을 건의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일단 당, 정부, 대통령실 사이의 소통 채널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정말 민생을 좀 살피세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놈의 당정 소통 강화는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크고 작은 일들 다 보고하고 있잖아요. 뭘 더 채널을 강화를 합니까? 대통령과 당대표 사이에 정기적인 회동 같은 것이 필요하다. 회동을 빙자로 자꾸 비싼 밥 먹지 마세요. 뭐 굳이 그렇게 회동까지 해요. 어차피 다 얘기를 하면서. 이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시급하게 챙겨야 할 민생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생각,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에 대해서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함께 녹여낼 수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생각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입니까? 어차피 다 윤핵관들이 점령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생각이 윤석열이 갖고 있는 생각이죠.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 서로 공조해야 할 것들을 같이 말씀드리려고 한다. 윤 대통령 오늘 저녁 윤상 대통령실로 김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를 초청해 그놈의 또 만찬회동 지겹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난방비 폭등에 지금 뭐 전기세도 올라, 수도세도 올라, 경기는 최악이야. 아주 다들 뭐 지금 힘든 판인데 자기네들은 만찬 회동 참 한심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김기현, 안철수 총선 압승위에 공조할 것. 과학기술특위 위원장 제안은 고사. 지금 안철수 의원은 한두 번도 아니고 본인 말을 이렇게 자꾸 번복을 하면 안 됩니다. 이미 국민들은 이분을 신뢰를 하지 않고 그 결과가 이번에 나타났다고 저는 좀 생각이 되는데, 당원 100% 투표가 아니었다고 해도 안철수 의원은 당선이 되긴 힘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김기현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이 수사 결과를 놓고 그것을 좀 제대로 판단을 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지금 김기현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또 총선 압승위에서 공조할 것, 이렇게 지금 말을 바꾸고, 예. 이런 것들이 좀 국민들에게 신뢰를 저하시킨다. 일단은 그래도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과학기술 관련된 분야, 이것은 그래도 좀 고사를 한 게 뭐 그나마 그래도 양심은 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어찌됐든 이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 당분간 좀 생각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번 선거에서 진 것이 또 하나의 어떤 충격으로 다가왔나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 기술 패권, 생존 문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면서 이제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안철수 의원이 지휘 역할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뭐 나름대로 좀 협치를 하려고 하는 모습, 포용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뭐 김기현 의원을 사실 안철수 의원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속으로는. 예, 김기현 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으로 당선이 됐다기보다는 뭐 사실 그 뒤에 있는 대통령 덕에 뭐 당선이 됐다고 봐도 뭐 무방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인정을 속으로 가슴 깊이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우리 안철수 의원, 김기현 대표에게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이 민심과 동떨어졌을 때 지적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역할을 좀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너무 순진한, 이분 정말 아직도 왜 이렇게 순진합니까? 정치 짬밥이 몇 년입니까 도대체? 아니,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심과 동떨어졌을 때 지적을 하거나 대안을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하수인 역할이나 안 하면 다행입니다. 예, 아직까지도 이렇게 판단력이 흐리니, 예, 이번에도 참 좀 고배를 또 마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고배를 마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어떤 하수인이 될지, 그래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지 김기현 신임 당대표 뭐 큰 기대를 다들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핵심 당직 인선을 발표를 했는데, 사무총장 이철규, 야, 말이 안 나옵니다. 우리 이철규 의원 아시죠? 대표적인 윤핵관, 아주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목소리를 내는 분인데, 이분이 또 사무총장에 임명이 되셨고, 우리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에도 친윤계,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은 초선, 당대표 비서실장에는 초선, 수석대변인에는 초선. 왜 이렇게 초선들만 임명하겠습니까? 윤핵관 아니면 초선이에요. 다르게 쉬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중진들은 이제 머리가 굵다, 뭐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꾸 싫은 소리도 하고 반발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초선들, 그리고 윤핵관들, 아주 자기네들이 좀 다루기 쉽고 충성심 강한 사람들만 이렇게 주요 요직에 다 임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다 이제 전해드렸는데요. 참 가슴 아픈 소식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 부모님 그 묘소까지 이렇게 또 훼손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발생을 했고, 어찌됐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매의 눈으로 정부와 여당을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쓴소리를 내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시사 리포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